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입니다. 매일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로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1월 13일 장도 굉장히 좋지 않고 날씨도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 주식시장은 M&A와 같은 소식이 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이랜드가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라푸마 그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는 기사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랜드 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매체를 보게 되면 뭐 LG 패션 때문에 뭐 결렬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M&A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인수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인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희재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주가가 예를 들어갖고 합병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인수하는 기업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피인수되는 기업을 사겠습니까? 저라면은 피인수되는 기업을 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그 희재 씨가 네.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참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하는 기업을 보시다 보면 네. 인수하는 기업 자체에서 목적은 우리가 피인수하는 그리고 인수하는 회사를 합병을 한 다음에 그를 규모 자체를 커지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자의 저주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수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자자들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인수되는 종목이나 이런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오히려 인수가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단기적인 시일 내에 아무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 뭐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주가가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부실로 인해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자체가 핀수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자, 우리가 뭐 이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보시면 맞습니다. 오늘 뭐 LG 패션이 많이 올라갔죠. 그건 상대성 네.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장된 종목이 아니라 상장된 종목만을 보게 되면 LG 패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이랜드하고 뭐 라퓨마하고 합병이 완전히 추진이 되고 하게 되면 이랜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있고 라퓨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요 앞전에 이랜드나 라퓨마 같은 경우는 상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렬이 되든 어떻게 되든 주가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인 관점으로 LG 패션이라는 종목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죠? LG 패션 같은 경우는 이랜드가 사업을 합병시키고 사업을 이제 크게 하려는 목적 자체가 중국에 대한 사업 자체를 확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LG 패션이 중국에 대한 사업 진출이나 독점권을 뭐 상표권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성의 관점으로는 LG 패션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설이 돌 때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합병설이 아마 조금 많을 겁니다. 이랜드뿐만 아니라 뭐 앞전에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병설이 많이 돌았는데 네. 결렬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과정들보다는 M&A가 먼저 터질 때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급등락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미래 가치를 따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합병 네. 다음에는 종목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합병설만 믿고 자금을 뭐 대규모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때는 당연히 투자를 하실 때는 인수 기업보다는 피인수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인수 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의 궁금점이 그 시청자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장 마감 시황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적지 않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떨어지면서 1900선을 밑돌면서 마감했는데요. 1889.71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포인트의 하락으로 513선에서 마감됐고요. 지수 선물 역시 2포인트의 하락으로 정리됐습니다. 네, 수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장 막판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20억 원까지 강하게 축소됐고요. 기관 역시 매도 규모가 축소됐네요. 개인들은 매수 규모로 방어를 보여주다가 96억 원 정도로 매도 규모가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요. 일부 IT 업종들의 선전이 강세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삼성전자 강보합 수준의 마감으로 오늘 종가 134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 2% 이상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 현대모비스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LG화학이 1% 하락,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KB금융 등이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주들이 오늘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주사 LG도 0.8% 정도 올랐습니다. 백화점장들은 오늘 겨울 추위에 따른 매출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2%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외환은행 하락률은 약 5%에 달했습니다. 의약품과 운수창고, 운수장비, 화학과 전기가스 업종이 각각 1%씩 떨어졌네요. 섬유의복과 보험, 통신, IT 업종은 상승세로 차별화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섬유의복 업종 중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다면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은 찾기 힘듭니다. 오늘 한세실업, 한성, LG패션, 경방 등 일부 종목군들은 1%에서 5%대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89원 70전에 개장했고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상승한 1090원 50전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월 13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 마감 시황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이 진짜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오늘의 장 주요 포인트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한마디, 참 네. 어려운 말이죠. 네. 자, 오늘 장이 조금 좋지 않았던 장을 좀 감안하게 되면 네.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배짱 있는 사람이 먹는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가요? 자,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오늘 지수가 아무리 급락을 하고 1% 이상 급락을 했다가 마감을 조금 올려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만 20% 이상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면 앞전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일단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상승에서는 어쨌든 간에 털기 위해서,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든 아니면 물량을 흔들기 위해서든 주춤거리는 시점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거나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당장에 볼 때는 위험스럽고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보시면 종목들이 다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떨어지고 주구장창 아침부터 떨어졌지만은 갈론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으면서 떨어진 폭을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켰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190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되고 떨어지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시점이 아니라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라면 지수 대비해서 떨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종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잡아나가는 시점이지 불안했다거나 공포를 가지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배짱 있게 대응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예. 그럼 자세히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정확히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일단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레 짐작 겁먹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우리 그 희재 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이쁘다라고 해서 나 무조건 안 되겠지 싶어갖고 일단 대시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죠? 한 번, 두 번 찍다 보면 넘어옵니다. 어차피 넘어온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주식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미 종목들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왜 그래 겁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지수 떨어졌다고 해서 종목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네. 반증하는 게 우리가 오늘 수익을 챙겨 나간 거겠죠. 나중에 종목들 추천 종목 보셔도 알다시피 오늘 네.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배짱 있는 놈이 먹는다라고 알고 투자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도 재밌게 해주셨는데 오늘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주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 4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휴맥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비중은 역시 20% 제시하셨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봉, 비중이 20%네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50원에서 1,4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텔레필드,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1,9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300원, 2차 3,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로 비중은 20%,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소프트포럼,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MP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로 바꾸셨습니다.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성파인텍이 2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재편입됐습니다.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비중은 역시 20%고요.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하셨고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비중은 20%네요. 두 번째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250원 기준,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마지막 종목 한국화장품, 비중 50%는 손절 처리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까지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이에요, 이번에는. 하나의 종목을 편입시키셨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에이티넘 인베스트,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올랐을까요? 예, 일단 뭐 Hnon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앞뒤 다 빼고요. 우리가 뭐 기업적 분석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주식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접근하신 분이 대다수다시피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기업 가치 분석하고 퍼가 어쩌고 BPS가 어쩌고 저쪽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좋은 말인지 네. 나쁜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죠? 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적 분석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 한번 해갖고 기업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종목이 한 2달간에 걸쳐서 떨어질 폭을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일반 투자들은 마찬가지로 겁먹는다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늘 물론 종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 대비해서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아침장을 움직였지만은 마감 때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죠? 자, 아침장 고가 부분까지 치게 되면 25% 이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우리 회원님들 생각을 하시면 물론 지금 좀 밀려서 아마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수익률이.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왜 내 종목은 떨어지고 다른 종목은 올라갈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에이티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 배짱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잡아 나가시고 배짱 있는 사람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은 흔들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못 먹어도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제가 방송 나갈 때 잠깐 밀렸다가 그 말고는 떨어진 기억이 없죠. 그죠? 그런 다음에 사부작 올라가면서 지금 1590원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쉽게 보시면 일봉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월봉상으로 크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반등 구간에서 첫 번째 상승 구간 있죠. 여기 네모난 박스권 침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상승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구간에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네. 요 두 번째 상승 구간이 한 달 만에 종목이 가을대가 굉장히 많이 밀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의미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 추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땡큐하고 잡는 구간이지 우리가 겁먹고 파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추천 뭐 사셨든 안 사셨든 혹시 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불안해서 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팔고 나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 10% 내외로 해서. 네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잡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잡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지금 추천 매수가 대비해서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고, 그죠? 지금 일단은 지금 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짱 있는 사람이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고 나서 그때 잡을 걸. 그럼 아무도 의미가 없겠죠. 네. 자기 계좌는 자기가 지키는 거고 자기 계좌는 자기가 불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 같은 경우도 지수 대비해서 우리가 잡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우량주만 건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개별주를 다 건들게 되겠죠. 급등주를 하든 뭐 개별주를 하든 테마주를 하든 개별주를 건드는데 개별주 성격이 기본적인 개념이 지수 대비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지수 떨어지게 되면 개별 종목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 보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오히려 불안해서 멈추고 참다 던져버리게 되면 그때가 저점 찍고 올라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종목은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뭐 미래 지레짐작 겁먹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금은 수익률을 높여 나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차피 조금 배짱 있고 배팅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고요. 배팅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발짝씩 넣습니다.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한 3, 4%, 5%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종목처럼 10%, 20%씩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그때에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위쪽으로 얼마든지 여유있게 대충 팔아도
수익률이 20~30% 나오겠죠.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또 발 담그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하다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T눈도 마찬가지로 뭐 투자 전략을 따로 제가 뭐 수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뭐 수익률을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 앞전에 한 주 동안 쫙 올라가다가 한 주 동안 잠깐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주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갈로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그대로 뭐 매수가 그리고 스탑로스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네.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도 그대로 이제 보유하신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봉인데요. 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에도 변함이 없나요? 자, 일단 경보위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경보위 같은 경우 종목 비중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네. 제가 포트를 약간 수정을 좀 할 텐데 네네. 지금 현재 종목 비중이 100%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좋은 종목이 와르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배짱인 사람들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이라도 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이라도 더 뭐 추천해 드릴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굳이 비중을 조금 들어가신 분들은 안 줄이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신규 종목을 조금 편입시키기 위해서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놈도 때려 죽어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대충 팔아 수익권이겠죠. 그죠?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없이 그대로 한 10% 정도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봉이도 아침장에서 한 5% 정도 급등을 했다가 마감 때 그죠? 마감 때 조금 밀리면서 시가 이하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대신에 뭐 마감을 밀려서 시작을 해도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만 불안에 떨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저점이 있죠. 잡은 구간이. 우리가 항상 불안해했던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비중만 조금 줄여놓고 신규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그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경봉이 한 달 내로 7,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그죠? 목표가는 그 위죠. 네. 일단 기본적인 라인 7,000원까지 올라서지 못하면 뭐 수익권으로 정리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에이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종목 또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새 종목을 위해서 이제 줄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구간이죠. 어차피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가을대에서 만 1~2% 정도 손실권입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뭐 이하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매를 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평단가 부근일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뭐 왈가불가하면서 줄이거나 뭐 움직임 폭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줄이거나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신규 종목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 종목 비중 좀 줄여놓고 신규 네. 종목을 좀 들어가기 위해서 맞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만 챙겨놓고 네. 줄여놓고 30% 가지고 그대로 대응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같은 경우에서는 밑으로 보시면 지금 다른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두 종목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아마 뭐 큰 다른 대응을 뭐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권의 종목을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뭐 1~2%라도 내 돈 1~2%면 그죠?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적어도 20일 이평선만 터치를 안 하면 된다. 20일 이평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개인들 생명선이라 불리죠. 주식을 하다 보면 네. 항상적으로 그럽니다. 20일 이평선이 그 어떤 놈이 20일 이평선이 개인들 생명선이라고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네. 요거는 뭐 개인들 생명선이 아니고 개인들 생명을 죽여나가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일 이평선만 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종목이 충분히 수급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20일 이평선이 터치가 되면 개인들 수급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수급이나 주체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수익을 안 줍니다. 그죠? 안 주기 때문에 요 20일 이평선만 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좀 홀딩하면서 보유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도 여전히 이제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텔레필드입니다. 이 비중은 20%인데 이 종목 도대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자, 텔레필드.
기본적으로 제 종목을 보게 되면 아마 네. 처음에 종목을 볼 때는 와, 저 종목 많이 떨어졌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아, 그때가 저점이었구나, 살 걸, 잡을 걸, 매매할 걸 항상적으로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여기 텔레필드 보시면 우리 그 희재 씨는 우리 텔레필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차트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흔히 듣기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저 간혹 듣거든요. 그럼 저럴 때 제가 투자자라면 바로 사야 되는 건가요? 오, 희재 씨가 배짱이 좋으시네요. 네. 자, 보시면 보통은 우리 텔레필드 네. 같은 거 보게 되면 자, 일봉선 차트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게 되면 오늘 포인트 자체가 1,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자, 네, 오늘 8%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죠? 8%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나 종목을 보게 되면 와, 이제 이 종목 골로 간다. 이제 이 종목 끝장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주구장창 뭐 미친 듯이 떨어지니까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월봉상으로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 자,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우리가 11월 초에 그죠? 11월 초에 매매를 한번 하고 상한가 한 방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죠? 매매를 한번 하고 상한가를 한번 먹고 나온 종목. 네. 자, 그런 다음에 밀려서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수급이 풀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없이 내려오는 네. 모습입니다. 자, 오늘 1,900선 마감했는데 일단 가격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네. 중요하겠죠. 네. 매수가는 1,900원 이하로 그죠? 뭐 네. 지금부터 매매를 해나가도 충분합니다. 네. 또 올라가서 아이고 잡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요 종목은 사부작 좀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점 자체가 3,690원이죠. 그죠? 3,690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2배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첫 번째 하락 포인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락 포인트에 대해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 네. 음봉으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보실 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커지게 되면 양봉 거래에 나오는 거고요. 앞전 네.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되면 음봉 거래에 나옵니다. 네. 우리가 뭐 파란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매도 물량만 나와서 거래량이 뜨는 건 아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희재 씨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네. 사과를 3개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사과를 4개 먹고 싶다고 해서 4개를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량이 정해진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살 수는 없겠죠. 물론 네. 공매도 이런 건 빼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서 앞쪽에서 들어왔던 수급이나 요런 수급들이 풀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안정적으로 파란 거래량, 음봉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고 있죠. 그 말 네. 뜻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 이제 한계점이 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안에 많이 떨어졌죠. 그죠? 요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네. 일단은 떨어졌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승 라인이 있죠. 네. 그죠? 첫 번째 상승 라인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8%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만회를 하거나 충분하게 네.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에이텍 설명드릴 때 21일 이평선은 개인들 죽이는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21일 이평선 같은 경우 제가 손절 라인을 1,700원으로 잡아 드릴 텐데 1,700원이라는 요 라인 자체가 20일 이평선에 터치가 되는 가을대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 가을대가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반등폭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자체를 터치만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계좌가 되지 싶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1,900원, 뭐 내일부터 바로 시초가부터 잡아 나가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편입시키는 가을대는 1,900원 그대로 네. 오늘 종가로 편입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올라갈 때 두 번으로 나와서 분할 매도 접근을 할 텐데 첫 번째 분할 매도 하는 가을대 자체는
11월 달에 대한 시초가입니다. 네. 11월 달에 대한 시초가. 요 네. 시초가 자체가 한 20% 되겠죠. 그죠? 올라가게 되면 한 20% 정도 네. 첫 번째 수익을 생각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 라인 자체는 3,000원대입니다. 그죠? 3,000원대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항상적으로 위에 올라간 만큼 다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사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밑으로는 손절 라인 자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조금 더 길게 잡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만큼, 그죠? 갭만큼의 손실이 나는 거고요. 수익이 나게 되면 요 정도만큼 수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수익은 높여 나가고 손실은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또 올라간 거 확인하고 잡는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배짱 있는 사람이 이기고 먹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짱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차게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배짱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내일장을 또 한마디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그거 아시죠? S 방송국에서 화요일 밤 네. 화요일은 강심장. 네네. 그죠? 자, 요번 주 장 그렇습니다. 강심장이죠. 그죠?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질 거고요. 앞전에 손실이 났든 수익이 났든 조금 더 계좌를 만회하거나 복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그죠? 심장을 조금 두둑하게 가지시고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자신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대신에 자신감으로 매매하게 되면 항상적으로 당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서 있는 장에 대해서 올라선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거저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노려보시면서 우리가 매매를 대응해 나가시면 조금 더 계좌 수익을 불려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지훈 대표님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